안녕하세요, 로사스입니다. 오늘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2를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에서 드래그를 하면 1이 복사됩니다. 2를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에서 컨트롤을 누른 채 드래그하면 1씩 증가되어서 연속된 번호가 입력됩니다. 날짜를 입력해 볼게요. 날짜를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에서 드래그를 하면 하루씩 증가된 자료가 입력됩니다. 날짜를 클릭하고 컨트롤을 누른 채 드래그하면 같은 자료가 복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그냥 드래그하면 복사, 컨트롤 누른 채 드래그하면 증가. 그 외의 자료들은 그냥 드래그하면 증가, 컨트롤을 누른 채 드래그하면 복사.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짜 데이터는 연도나 월이 아닌 마지막에 있는 이 일자가 증가된다는 점, 그 부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요일을 입력해 볼게요. 요일을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에서 드래그를 하면 화요일, 수요일 하나씩 증가된 자료가 입력됩니다. 월요일을 클릭하고 컨트롤을 누른 채 드래그하면 월요일이 반복됩니다. 만약 어느 상황에서 컨트롤을 눌러야 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채우기 핸들에서 일단 드래그를 하면서 오른쪽에 표시되는 풍선 도움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풍선 도움말에 원하는 자료가 표시되었다면 그대로 손을 떼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컨트롤을 누른 채 손을 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자료를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분이 아닌 시간이 증가된 자료가 자동 채우기 됩니다. 시간을 입력할 때 분 단위로 입력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증가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월을 입력해 볼게요. 한글로 입력하고 채우기를 하면 한글로 나머지 월이 채워집니다. 만약 영어로 입력하고 채우기 하면 영어로 채우기가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1월을 짧게 입력했기 때문에 다른 월들도 짧게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길게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다른 월들도 길게 입력됩니다. 자, 이제 분기를 입력해 볼게요. 1, 4분기를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를 하면 2, 4분기부터 4, 4분기까지 표시가 되고 5, 4분기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바로 엑셀에서 4분기는 4, 4분기까지만 입력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부서를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드래그를 할 수도 있지만 왼쪽에 자료가 있을 때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그 개수만큼 자동 채우기가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총무부로 채우기가 되었습니다. 총무부는 순서가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값을 채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 5, 7, 9 이러한 식으로 입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1과 3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두 개를 범위 지정한 후에, 범위 지정은 하얀 십자가라는 거 기억하시죠? 범위 지정한 후에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홀수로만 채워진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날짜의 경우 만약 월을 증가하고 싶다면 이렇게 두 개를 입력하고 범위 정한 후에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되면 월이 증가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도를 증가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두 개를 입력하고 범위 지정한 후에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합니다. 또는 더블 클릭하셔도 되겠죠. 이번에는 시간을 30분씩 증가해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시간을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30분씩 증가된 숫자가 입력됩니다. 이번에는 월, 수, 금 또는 화목 이렇게 특정 요일만 반복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복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반복되도록 드래그한 후에 컨트롤을 누르고 채우기 핸들에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만약 컨트롤을 누르지 않는다면 요일이 짝수개가 아니기 때문에 일요일이 표시되면서 원하는 값과 달라집니다. 만약 화요일과 목요일을 반복하고 싶다면 두 개를 입력하고 범위 지정한 후에
복사하도록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채우기 핸들의 오른 버튼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버튼을 이용하면 날짜에 대해서 평일만 채우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을 입력하고 오른쪽 단추로 드래그를 합니다. 오른쪽 단추로 드래그를 하고 손을 떼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평일 단위 채우기를 클릭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빠지고 월, 화, 수, 목, 금만 표시가 됩니다. 날짜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5월 5일을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에서 오른 버튼으로 드래그, 손을 떼고 평일 단위 채우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9일과 10일은 빠진 채로 채우기가 됩니다. 평일 단위 채우기를 알아두시고요. 또는 오른쪽 단추로 드래그를 했을 때 월 단위 채우기, 연 단위 채우기, 일 단위 채우기 모두 다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운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영업실적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각 지역마다 팀이 3팀씩 있습니다. 영업 1팀, 영업 2팀, 영업 3팀. 그리고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을 하나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로 2칸을 드래그. 그 다음 칸은 인천을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마지막은 경기를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영업 1, 2, 3팀이 반복되도록 해볼게요. 영업 1팀을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에서 2칸을 드래그하면 2, 3팀까지 채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업 1, 2, 3팀이 반복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컨트롤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영업 1, 2, 3, 영업 1, 2, 3팀이 반복됩니다. 자, 이제 달성률을 계산해 볼게요. 달성률은 수식이기 때문에 는을 먼저 누릅니다. 또는 더하기를 눌러서 수식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는을 누르고 판매량을 클릭하고 나누기 목표량을 클릭합니다. 엔터를 누르면 계산이 되었죠? 이 값을 클릭하고 %를 한번 누르면 백분율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수식을 채우기 핸들로 더블 클릭하시면 모두 그에 맞는 각각의 값들이 계산되어서 표시됩니다. 수식을 복사하면 수식에 포함된 셀 주소가 그대로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수식이 내려갈 때마다 수식에 포함된 셀 주소도 함께 내려간다는 점, 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벤트에 당첨된 고객들의 명단을 표시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표시할 때 개인정보의 일부를 지워야 합니다. 그 기능을 엑셀이 자동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전화번호 옆셀을 클릭하고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별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똑같이 입력합니다. 열너비가 좁아서 옆셀을 침범했기 때문에 열너비를 넓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자료를 입력해 놓고 나머지 셀까지 범위 정한 후에 컨트롤 알파벳 E를 누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료들도 자동으로 가운데 부분이 별표로 바뀌어서 표시됩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년월일만 표시를 하고 나머지를 별로 표시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고 열너비를 조절합니다. 나머지 셀까지 모두 범위 정한 후에 컨트롤 E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머지 자료도 채워집니다. 이 빠른 채우기를 이용하면 입력된 자료 중에서 특정 부분만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에서 지역만 추출하거나 동만 추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입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너비 조절할게요. 여기에서 9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로 하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모두 범위정하고 컨트롤 E를 누르면 나머지는 엑셀이 알아서 채워줍니다. 매우 편리한 기능이죠. 자,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엑셀에서 제공하지 않는 목록을 채우기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점명에 항상 정해진 순서대로 자료가 입력된다라고 하면 미리 옵션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면 자료를 쉽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옵션을 클릭하고 고급을 누릅니다. 스크롤바를 끝까지 내린 후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을 누릅니다. 목록 항목에 채우기 하고자 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엔터를 누르면서 입력하세요. 모두 입력했다면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이 내용이 저장되었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서울을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을 하면 이렇게 저장된 목록이 채우기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 지정 목록을 사용할 때는 꼭 첫 데이터를 입력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강릉과 같이 세 번째 자료를 입력하고 채우기를 하셔도 나머지 자료가 채우기 됩니다. 만약 서울을 반복해서 입력하고 싶다면 그냥 드래그가 아닌 컨트롤 드래그를 하시면 서울을 반복해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입력된 자료를 사용자 지정 목록에 추가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생 명단이 출석부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를 먼저 범위정하고 파일을 클릭하고 옵션을 클릭합니다. 고급을 누르고 스크롤바를 내려서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범위 지정된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이름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학생의 이름을 입력하고 채우기 하면 나머지 학생은 자동으로 채우기 됩니다. 이렇게 한번 사용자 지정 목록에 추가해 놓은 내용은 다른 파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컴퓨터 내에서는 항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만약 이렇게 입력된 목록을 삭제하고 싶다면 파일을 누르고 옵션을 눌러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을 클릭하고 스크롤바를 내려줍니다. 학생 명단을 지우려면 클릭하고 삭제를 누릅니다. 확인. 또 지역을 지우려면 클릭하고 삭제를 누릅니다. 확인. 나머지 자료들은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설정한 항목들이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는 목록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서울을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그 목록이 나타나지 않고 이름을 입력하고 채우기 핸들 하더라도 목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채우기 핸들의 다양한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평일만 채우기, 그리고 빠른 채우기, 그리고 사용자 지정 목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복습하셔서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